서울 근교 작은 마을, 가평의 한 외딴 저택. 김성준 씨는 늘 가족에게 이 집이 교세라고 말했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CCTV, 무거운 철제 대문까지. 하지만 요새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곳이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은 아니었다. 송지연은 그 감옥 안에서 갇힌 기분이었다. 특히 지금 같은 명절 연휴에는 더욱 그랬다. 가족은 다 모였지만 무슨 소용이랴. 늘 바쁘고 무뚝뚝한 남편 성주는 여기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해외 사업 파트너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딸 소영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살았다. 좋아요와 스토리가 전부인 그녀의 세상에서 지연은 흐릿한 배경에 불과했다. 사위 재현 역시 지연과 다르지 않았다. 성준의 사업가 이미지와는 달리 재현은 서울대 출신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였다. 화려한 집안의 딸 소영과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지만 저녁이면 거실 반대편에서 따로 앉아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이 마치 미술관의 차가운 설치 작품 같았다. 재현의 눈빛 속엔 지연이 익히 아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소영이 친구들과 수다 떠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외로움. 바로 그 감정이었다. 새벽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정원의 포근한 이불을 덮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지연은 자줏빛 카시미어 가운을 걸쳤다. 오래된 옷이지만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아 속옷 없이 입는 걸 즐겼다. 가운의 허리끈은 대충 묶어 가슴선이 살짝 드러나도록 했다. 지연 씨, 안 주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재현이 회색 티셔츠와 조거 팬츠 차림으로 문에 서 있었다. 잠에서 막 깬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모두 자고 있으니 커피를 좀 내려볼까 해서요. 한잔 하실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재현은 잠시 지연의 맨발과 가운 사이로 시선을 흘겼다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여기 공기가 달라요.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새로워지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긴 손가락, 손톱까지 잘 다듬어진 손을 바라보며 지연은 남편과는 다른 창조자의 손길을 느꼈다. 가운 자락이 더 벌어지고 무릎과 허벅지가 살짝 드러났다. 가끔은 환경을 바꿔줘야 해요. 한자리에만 있으면 시야가 흐려지고 인생의 맛도 잃거든요. 재현의 눈빛 속에는 이해와 경외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그녀를 소영의 엄마나 성준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 보았다. 그날 아침, 그 무언의 대화가 금지된 욕망의 문을 열었다. 집안 공기는 전기처럼 긴장감이 돌았다. 재현과 지연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숨 쉴 때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건 불가능했다. 점심 식탁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둘 다 급히 시선을 돌렸다. 어느 날 빨대 하나를 건네다 손끝이 닿았다. 찰나였지만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타올랐다. 재현은 이를 꽉 깨물었다. 지연은 변화를 느꼈다. 갑자기 편안한 옷 대신 옷장 깊숙이 묻어둔 원피리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성주는 눈치채지 못할 게 뻔했고 소영은 엄마 옷은 왜 이렇게 옛날 거야 라며 비웃었지만 지연은 자신과 재현을 위해 변했다. 그녀가 고른 원피리는 성준이 예전에 이태리 출장에서 사온 벨벳 소재의 밤하늘처럼 짙은 남색이었다. 몸에 딱 맞고 깊게 파인 목선과 허벅지까지 슬쩍 보이는 긴 슬릿이 있었다. 발에는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낡은. 마루에서 걸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조용히 외치는 비밀 신호 같았다. 목에는 아버지가 준 작은 열쇠 펜던트를 걸었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의미였다. 명절 파티는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다. 성주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큰 소리로 건배사를 했고 소영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며 모두를 억지로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지연은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연극 같은 가족극에 지쳐 잠시 현관 밖 복도로 나갔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재현이 조용히 다가왔다. 복도는 크리스마스 전구 불빛이 반짝이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가 말했다. 이 빛이 정말 잘 어울려요. 별빛 같은 밤 같아요.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냥 오래된 옷일 뿐이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 몇 센티미터 남았다. 그의 나무 향과 샌다루드 향이 섞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오늘은 특별해 보이세요. 심장이 목까지 뛰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과 입술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열쇠요. 그가 그녀의 목걸이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댔다. 나비 날개처럼 가벼운 터치였지만 피부는 불에 닿은 듯 뜨거웠다. 어떤 비밀의 문을 여는 건가요? 아마도. 그 순간 거실에서 폭죽 소리와 잔잔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소영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재현은 즉시 손을 거두었다. 두 사람은 혼난 아이처럼 얼어붙었다. 소영은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엄마, 재현 아저씨, 왜 여기서 뭐 해요? 얼른 와요. 샴페인 터지려 한다고. 소영은 다시 방으로 달려갔고 두 사람은 텅 빈 복도에서 고요한 심장 박동만 들었다. 위험은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흥분으로 빛났다. 까만 밤, 그들의 금지된 게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성준과 소영은 대부분 경기도 가평 인근의 한 온천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부재 덕분에 재현과 지연은 거대한 저택에서 둘만의 숨겨진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빛, 암호 같은 제스처가 그들의 소통 수단이 되었다. 재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세르주 라자르 시집을 펼쳐놓았다. 시집은 금지된 사랑에 관한 시가 적힌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외출할 때면 실크 스카프를 두고 가곤 했는데 그 향기가 재현 곁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작은 사물들을 통해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섬세한 신호들은 두 사람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는 오아시스 같았다. 어느 흐린 겨울날, 지연은 지난 10년간 입지 않았던 슬림한 청바지와 크림색 앙고라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발에는 낮지만 단단한 굽에 세련된 가죽 부츠를 신고 마치 젊음을 다시 찾은 듯 당당했다. 거실에 앉아있던 재현은 멀리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곁을 지나 집안에서 가장 금기시된 공간인 성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성준만의 성역이었다. 무거운 오크 책상, 고급 가죽 의자, 비즈니스와 사냥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담배와 가죽, 남성적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곧 감옥의 냄새였다. 펜을 찾는다고 해놓고 재현이 문틈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괜찮아요. 그냥 이 공간이 낯설어서요. 그가 들어와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다.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다. 여긴 힘이 깃든 곳입니다. 재현이 책상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카페트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지연의 부츠 위로 살며시 올라왔다. 부드러운 가죽을 만지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가죽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반짝였다. 뜨겁지만 따스한, 강인한 남자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 장면은 너무 솔직하고 위험했다. 재현의 손길은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지연을 책상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차가운 책상 위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그는 키스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광대를 쓰다듬었다. 지연 씨,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는 목 뒤에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연은 눈을 감고 온몸에 퍼지는 감미로운 전율을 느꼈다. 가죽, 나무, 샌다로드 향수, 그리고 자신의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 순간 금지된 쾌락의 절정에서 바깥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갈길 위차 바퀴 소리, 익숙한 웃음소리. 들어왔다. 성준과 소영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다. 공포가 채 밀려오기 전 지연과 재현은 급히 몸을 떼고 정리했다. 지연은 허둥지둥 스웨터와 머리를 정돈했다. 재현은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차문 닫히는 소리, 소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몇 초밖에 없어. 그들은 서재를 빠져나와 복도에서 숨을 죽였다. 눈빛이 마주쳤다. 두려움과 승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의 위험한 비밀은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이어집니다. 명절에 부산함이 사라지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성준과 소영은 대부분 경기도 가평의 한 온천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부재는 재현과 지연에게 거대한 저택에서 은밀한 세계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미묘한 몸짓들이 그들의 대화가 되었다. 어느 날 재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세르주 라자르 시집을 펼쳐두었다. 그 시집은 금지된 사랑에 관한 시가 적힌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이 외출할 때면 남겨두곤 했던 실크 스카프는 재현의 곁에 은은한 향기로 머물렀다. 작은 물건들이 그들 사이의 비밀 메시지가 되었다. 이 섬세한 신호들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어느 흐린 겨울날 지연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슬림한 청바지와 크림색 앙고라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발에는 낮지만 단단한 굽이 있는 세련된 가죽 부츠를 신었다. 젊음을 되찾은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재현은 멀리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곁을 지나 집안에서 가장 금기시된 공간인 성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성준만의 성역이었다. 무거운 오크 책상, 고급 가죽 의자, 비즈니스와 사냥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자리했다. 담배와 가죽, 남성적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곧 감옥의 냄새였다. 펜을 찾는다고 해놓고 재현이 문틈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괜찮아요. 그냥 이 공간이 낯설어서요. 그가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다.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다. 여긴 힘이 깃든 곳입니다. 재현이 책상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카페트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지연의 부츠 위로 살며시 올라왔다. 부드러운 가죽을 만지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가죽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반짝였다. 뜨겁지만 따스한, 강인한 남자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이 장면은 너무 솔직하고 위험했다. 재현의 손길은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지연을 책상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차가운 책상 위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그는 키스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광대를 쓰다듬었다. 지연 씨,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는 목 뒤에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연은 눈을 감고 온몸에 퍼지는 감미로운 전율을 느꼈다. 가죽, 나무, 샌다로드 향수, 그리고 자신의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 순간 금지된 쾌락의 절정에서 바깥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갈길 위차 바퀴 소리, 익숙한 웃음소리 들어왔다. 성준과 소영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다. 공포가 채 밀려오기 전 지연과 재현은 급히 몸을 떼고 정리했다. 지연은 허둥지둥 스웨터와 머리를 정돈했다. 재현은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차문 닫히는 소리, 소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몇 초밖에 없어. 그들은 서재를 빠져나와 복도에서 숨을 죽였다. 눈빛이 마주쳤다. 두려움과 승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의 위험한 비밀은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이어집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던 어느 아침, 가평저택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성준과 소영이 온천에서 돌아온 뒤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고 지연과 재현은 서로가 없는 공간에서 점차 가까워졌다. 재현은 말없이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따스함은 지연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몸을 감싼 밤색 카시미어 스웨터는 부드럽게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가슴 위로 살짝 내려앉는 실크 스카프가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다. 지연 씨,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요.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럴까요? 그냥 기분 탓일 거예요. 지연은 다소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아 진흙길이 된 마당 너머로 조용한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다. 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마치 꿈 같아요. 꿈이 아니길 바래요. 지연이 작게 대답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도 달콤했다. 갑자기 재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집이 이렇게 크니까 숨바꼭질하기 딱 좋겠네요. 성준 씨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지연도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그분은 숨바꼭질보다 감시카메라 게임을 더 좋아하실걸요. 저번에 대문 앞 CCTV가 고장 났을 때 하루 종일 전화가 빗발쳤어요. 역시 성준 씨답네요. 저도 가끔은 그런 철통 보안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지연 씨와 함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재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지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차를 몰고 근처 북한 강변으로 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산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둘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따뜻함을 느꼈다. 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 재현은 손을 내밀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재현이 살짝 고개를 숙여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저녁 먹고 나서 우리만의 작은 비밀 장소에 가볼래요. 지연의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밀 장소요? 어디요? 그건 비밀이죠. 하지만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설렘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재현 씨, 무슨 일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택에선 다시 한번 긴장이 감돌았다. 두 사람이 몰래 찾아간 그 비밀 장소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두 사람만의 운명을 뒤흔들 예고편에 불과했다. 계속. 겨울밤은 깊어가고 가평 저택 주변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지연과 재현이 함께 찾은 그 비밀 장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숲속의 낡은 정자였다.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지연은 짙은 남색 벨벳 원피스에 몸을 감싸고 있었다. 긴 슬릿 사이로 드러나는 매끈한 허벅지가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검은 스틸레토 힐이 반짝였고 목에는 은빛 열쇠 펜던트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재현은 검은색 코트와 짙은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강인한 손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진했다. 이곳에 오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우리만의 숨겨진 세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재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재현이 살며시 지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내 마음을 숨기기 힘들어요. 당신이 내 안에 어떤 불꽃을 지폈는지 모를 거예요.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너무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 달콤해요.
그 순간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누군가 있어요? 지연이 속삭였다. 아마 바람 소리겠죠? 재현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반짝이다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재현이 낮게 말했다. 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그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던 순간 재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놀라움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재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소영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 씨? 지금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재현이 급히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소영 씨가 어떻게 여기서 전화가?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끝나려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연은 그의 눈에서 진실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